잠깐, 이게 정말이야? 맞아. 미국 예언가가 2025년 한국에 나타날 지도자를 정확히 맞춰서 예언했어. 언제? 누구? 정치권 밖 인물. 올 가을부터 본격 등장한다고. 정말 그럼 지금? 맞아. 바로 지금이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한 예언가가 한국의 미래를 바꿀 지도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 사막 지역의 한 수도원에서 수행 중인 마이클 에노스라는 예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아카야라는 영적 단체의 고위 그룹에서만 공유되는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필리핀의 작은 모임에서 마이클이 발표한 예언은 참석자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 그곳의 문은 오랫동안 잠겨 있었지만 기다려온 자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는 기존 시스템의 아들이 아니며 누구의 제자도 아니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고통에서 나온 진실한 언어로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마이클은 한국을 단순한 국가가 아닌 새로운 문명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세계적 가치 재편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작지 않다. 단지 당신들이 아직 그 크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마이클이 말한 동방과 북방의 가치 동맹은 단순한 지정학적 연합이 아니라 인류의 방향 전환을 이끄는 상징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서구 중심 질서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고 마이클은 분석합니다. 그들은 지식은 넘치지만 방향이 없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삶은 메말랐다. 더 이상 돈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기 시작한다. 물질 중심, 경쟁 중심, 개인 우선의 질서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는 정신적 균형, 관계 중심, 공동체적 가치로 전환될 필요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흐름의 시작점이 바로 동방과 북방의 몇 나라에서 시작된다고 마이클은 말합니다. 한국, 몽골, 폴란드. 마이클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하나는 한민족, 하나는 대초원의 민족, 하나는 중세의 상처를 견딘 민족. 이 셋은 새로운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들고 일어선다. 이들은 모두 오랜 외세의 압박을 겪은 역사, 정신적 전통과 현실적 기술이 공존하는 사회, 기존 강대국 질서에 예속되지 않은 독립 노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이 세 나라가 군사적 경제적 동맹이 아닌 정신적 문화적 가치 연합으로 연결되며 세계적인 가치 전환의 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이후 한국을 마이클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나라는 손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곳이다. 기술이 인간을 떠나지 않고 교육이 사람을 낳고 정치는 국민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는 한국을 기술과 영성이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는 AI, 디지털 산업, 정보 기술 등이 발달한 한편 무속, 선, 명상, 불교적 직관이 일상 속에 살아있는 한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이 두 성향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융합될 때 그것이 세계가 따라오게 될 새로운 문명 공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하는 세계적 가치 패러다임을 마이클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는 공동체에 기반해야 하며 외형보다 내적 안정이 우선이다. 정치는 지시가 아니라 설득이어야 하며 국민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흐름이 결국 한국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은 2025년을 균열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지금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는 마치 얼어붙은 강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다. 지도자들은 무너진 신뢰 위에서 말을 반복하고
국민은 피로에 젖어 있다. 하지만 균열이란 무너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위한 틈이다. 마이클은 올해 하반기, 즉 2025년 가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과 지도자 교체의 기류가 강하게 흐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기존 정치 시스템 내부에서 나오는 인물은 모두 거부당할 것이며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마이클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국가 시스템 밖에서 태어난다. 정치의 언어에 길들여지지 않았고 이상을 주장하지 않지만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황금의 말을 가진 자, 말이 아닌 파장을 지닌 사람이다. 수십 년간 고립된 자리에서 사람을 지켜봤고 이제 그 자신이 세상의 앞에 선다. 마이클은 이어서 그 인물이 기술과 정신성을 동시에 품은 드문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깊은 내면과 직관을 가진 자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법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사람들이 법보다 먼저 바뀌게 만든다. 이 부분은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인물이 정당과 무관하며 시민들 속에서 스스로 지지층을 형성해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2025년 한국의 대통령 후보나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바꾸는 대변인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등장 시기와 징조에 대해 마이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7월의 태풍이 지나간 뒤 하늘이 멈출 것이다. 그 직후 동쪽에서 온 자가 자신의 입을 열 것이며 사람들은 마치 기억에서 지워졌던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의 첫 등장은 방송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방송이 아니라 침묵이란 표현은 그가 기존 언론 매체나 정치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마이클은 그 인물이 직접 선언하거나 연설을 통해 등장하기보다는 그를 둘러싼 사건과 소문,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이클이 남긴 묘사를 종합하면 이 인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정치권 외 인물, 정신적 직관력이 강하며 말을 적게 하지만 타장이 큼, 혼란 이후 국민의 집단 무의식이 그를 지지, 기존 정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2025년 점차 부각됨. 마이클은 이 지도자의 등장을 두고 한국 운명의 전환점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문턱에 있다. 부의 축적은 끝났고 이제는 지혜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나 지혜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한 명의 통로를 통해 온다. 그에 따르면 2025년은 한국이 기술 중심 국가에서 정신적 중심 국가로 이행하는 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혼란과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그럴 때 사람들은 조직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질서, 재편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그 시발점에 이 지도자의 등장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의 두 번째 예언에서는 한국 사회 자체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나라는 오래전부터 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은 세 개가 모두 잠겨 있다. 사람들은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벽화일 뿐이다. 그리고 곧 하나의 입이 깨어날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서 나온다. 이 예언은 강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만 마이클은 그것을 구체적인 한국 사회의 세 분야에 대한 예언으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세 개의 잠긴 문은 정치, 언론, 교육입니다. 마이클은 2025년 한국 사회의 본질적 위기를 세 가지 분야에서 짚었습니다. 그는 이 셋을 각각 문이라 부르며 기능은 있지만 목적을 잃은 구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정치의 문은 진실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의 정치 구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당은 많고 토론은 넘치며 선거는 반복된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진실은 그 문을 통해 오지 않고 오히려 진실은 문 밖에서 쓰러지고 있다. 2025년 들어 정치적 언어는 더욱 격해지고 서로에 대한 공격과 방어만으로 구성된 정치쇼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은 점점 피폐해지고
누구를 지지해도 실망만이 돌아오는 구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마이클은 정당이 더 이상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인이 국민을 이용하는 구조로 퇴화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둘째, 언론의 문은 소음 속의 침묵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언론을 두 번째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문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그러나 그 문은 침묵을 만들어낸다. 말은 많고 정보는 넘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은 소음 속에서 죽기 때문이다. 마이클은 2025년 한국 언론이 기록적인 신뢰도 하락을 겪으며 국민 다수가 언론을 피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3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정치와 결탁된 언론의 반복된 조작과 왜곡이 국민의 정보 해독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교육의 문은 의미 없는 암기, 기준 없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마지막 문을 교육이라 했습니다. 그 문은 가장 오래된 문이다. 그 문은 수많은 아이들을 지나치게 만들지만 그 어떤 아이도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 그 문은 기억을 교육이라 부르고 성적을 인생이라 말한다. 그는 2025년 이후에도 교육이 여전히 구시대적 시험 위주로 머무르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붕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본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세 개의 문이 잠긴 뒤 마이클은 하나의 입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입은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의식, 즉 국민 내면에서 깨어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울림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느 날의 침묵, 익명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빠르게 번져간다. 마이클은 기존의 시스템이 모두 무너지고 사람들 스스로가 진실을 찾는 흐름이 시작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 이 입의 개방과 맞물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입은 곧 그 자의 입이 된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이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진실을 전한다고 느낀다. 그것은 신뢰라는 이름의 파장이다. 즉, 앞서 말한 새로운 지도자는 말이나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등장은 이 깨어난 입의 상징이며 사람들이 더 이상 뉴스나 정당, 교육 시스템이 아닌 인물의 진동으로 진실을 감지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이클은 이 예언의 마지막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문을 부수려 하지 마라. 문은 오래전에 닫혔고 다시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입은 깨어났다. 이제 말이 아니라 울림으로 세상은 다시 쓰여진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의 시스템 신뢰를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진실의 흐름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진실은 언론이 전하지 않고 정치가 보호하지 않으며 교육이 설명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이클은 이것이 2025년 한국의 진짜 운명의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그 해의 후반기부터 이 울림은 멈추지 않고 확산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2025년 한국의 운세를 말하면서 국경을 넘는 변화를 반드시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민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은 바로 북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2024년 말 자신의 기록 중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만나야만 한다. 세 번의 접촉이 있다. 처음은 긴 침묵 위에서, 두 번째는 이름 없는 공간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눈 덮인 평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때 오래된 벽은 안에서부터 갈라진다. 이 짧은 예언 속에 마이클은 2025년 한국과 북한 사이에 벌어질 비공식적이고 결정적인 접촉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은 단지 외교의 영역을 넘어 북한 내부의 본질적 균열과 체제의 움직임까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접촉은 긴 침묵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이클에 따르면 첫 번째 접촉은 2025년 상반기 말 5월에서 6월 사이 제3국을 통해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외교 문서도 없고 성명도 없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그날 이후 자신이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되었음을 느낀다. 이는 실무급 또는 정보 라인에서의 비공식 협의를 의미합니다. 마이클은 이 시기를 긴
침묵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접촉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미국조차 명확히 개입하지 못하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때의 대화는 어떤 합의나 문서도 남기지 않으며 오직 상호 간의 변화 의지 확인에 그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접촉 이후 북한 내부에서 처음으로 방향성이 흔들리는 징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접촉은 이름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이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만남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지도에도 없고 기록에도 없다. 하지만 그 만남 이후 북쪽의 흐름은 분명히 변한다. 그것은 내부에서의 파열, 그리고 권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다. 이 예언은 두 번째 접촉이 2025년 8월에서 9월경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마이클은 이 만남 이후 북한 내부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는 엘리트층의 이탈, 고위층 망명, 권력 내부의 공개 반발 등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북쪽 내부의 미세 균열을 활성화시키는 촉매다. 그들은 이 만남 이후 누가 진짜 지도자인지를 묻기 시작한다. 마이클은 이 시기에 한국 내부에서도 북에 대한 정보가 이상하게 조용해지는 시점이 온다고 했으며 그 침묵은 불길함이 아니라 전환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세 번째 접촉은 눈 덮인 평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이클이 말한 세 번째 접촉은 2025년 11월, 12월 사이 북쪽의 눈 덮인 지역, 즉 중국 북한 접경지 혹은 강원도 접경지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대화하지 않는다. 단지 앉아 있고 침묵 속에서 서로의 끝을 본다. 그리고 그날 이후 평양은 더 이상 얼어붙은 땅이 아니라 무너지는 벽이 된다. 이 세 번째 접촉은 이미 대화보다는 결단의 시점입니다. 마이클은 이 접촉을 기점으로 북한 내부에서 중앙권위의 붕괴가 시작된다고 단정했습니다. 즉, 외부의 개입 없이 북한 스스로의 내부 균열로 인해 기존 체제가 유지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은 북한의 변화를 외부 압박의 결과가 아니라 내부 자정작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고 너무 많은 거짓을 쌓았다. 그러나 그 거짓은 이제 그들 자신을 향한다. 그리고 진실은 망명자가 아닌 남은 자의 입에서 튀어나온다. 마이클은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북한 고위층 내부에서의 반란 또는 대중적 이탈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통일 시나리오가 아니라 급작스럽고 혼란스러운 무너짐이며 그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 역할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그는 직접 통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 강이 만나면 처음엔 혼탁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흐름이 된다. 이제 남쪽은 준비해야 한다. 단순한 흡수나 동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통합이다. 즉, 2025년부터 시작되는 북의 균열은 2026에서 2027년 사이 본격적인 체제 재편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시점에 한국 내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이클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남북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쪽의 한 사람은 그에게 마음을 연다. 그리고 그것이 다리의 시작이 된다. 마이클은 이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북의 내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그 접근이 기존의 모든 외교 전략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 했습니다.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물리적으로는 작지만 이제는 결정을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전쟁도 돈도 표도 아닌 공감이 기준이 되는 시대. 그것이 시작되는 곳은 동쪽 바다 위의 산과 회색 강이 있는 그곳이다. 그는 한국의 운명이 이제 선택받는 시대에서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는 순간에 들어섰다고 단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아카야 소속 미국 예언가 마이클 에노스가 남긴 2025년 한국 운명 예언의 전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언 속 징후들이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는 시점이며 그 중심에는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로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 꼭 들어야 할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기며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